근로소득세 내는 넌 모르는 이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혜정아.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보셨나요? 저는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드라마에서 세금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저는 세무사여서 그런지 귀에 잘 들리더라고요. 미술품 이야기할 때 미술품을 이용한 탈세 또는 절세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사라가 혜정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다. 드라마에서 혜정은 항공사 승무원이었는데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사라가 살짝 비꼰 거죠. 이 드라마에서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좀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는 부자들한테만 국한되어 있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삼아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식선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투잡이나 엔잡을 하면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라는 좀 특이한 제도가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면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끝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다른 이런 소득들이 생기면 직장인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면서 스마트 스토어나 블로그로 수입을 얻었다고 하면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월 1일부터 월 31일 사이에 근로소득과 투잡인 사업소득을 합쳐서 세금 신고를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특별하게 종합소득세라고 부르는데요. 개인의 소득을 합쳐서 세금 계산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 두 개를 금융소득이라고 그러고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걸 다 합쳐서 종합소득으로 만들어서 세금을 매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율이 단계별로 올라가거든요. 낮은 소득 구간에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분리하면 낮은 세율만 적용이 되니까 이걸 모두 다 합쳐가지고 세율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합치는 건 아니고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이 금융소득은 2천만 원까지는 15.4%만 적용을 하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 주택임대소득도 연간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할지 종합과세를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소득도 비슷한데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이런 소득 이외에 투잡이나 엔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인데, 이런 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쳐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순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되고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직장인이어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경우는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부업으로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를 했거나, 아니면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었을 때,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초과했을 때, 이럴 때는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와 관련된 소득은 좀 복잡한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또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김구는 저녁 시간을 쪼개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투잡이 사실 좀 멋있긴 하지만 꽤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돈을 번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 줄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해가지고 매월 순수익 200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려고 하니까 좀 놀란 거죠. 참고로 김구는 연간 근로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요. 스마트 스토어로 연간 순수입이 한 2,400만 원 정도 벌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김구는 이 스마트 스토어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얼마를 내야 될까요? 이 김구는 근로소득에서 연말정산이 끝났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 스마트 스토어 사업소득을 합쳐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김군의 경우를 보면 연간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이었는데 스마트 스토어 연간 수입이 2,4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근데 근로소득에 대해서 5천만 원 15%가 적용이 됩니다. 옆에 근로소득세 표를 보시면 5천만 원이 초과하지 않으면 15%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더 벌어들인 2,4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세율인 24%가 적용이 됩니다. 24%, 2,400만 원에 대해서 24%를 적용을 해보면 576만 원이 나오거든요. 결국엔 이 김구는 투잡해서 열심히 벌어들인 2,400만 원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 576만 원을 내야 됩니다. 24%가 적용이 되거든요. 576만 원이면 엄청 많죠? 정말 잠도 못 자고 월 200만 원씩 벌었는데 576만 원 내라 그러면 그걸 나눠보니까 약 3개월, 2.88개월 정도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투잡을 해서 종합과세를 하면 세율이 많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또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또 더 나오거든요. 직장가입자인데 건강보험료 또 추가로 내냐고 하실 것 같은데요. 직장가입자도 근로소득 이외에 연간 2천만 원 넘는 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김구는 2,400만 원 수입이 생겼으니까 건강보험료가 또 추가로 또 나오겠죠. 직장가입자 건보료 이외에 추가로 또 내야 됩니다. 아주 세금도 내고 건보료도 내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더 글로리에서도 미술품을 이용해서 절세 아닌 탈세를 한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투잡을 했는데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러면 아깝잖아요. 그것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줄이는 방법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이 있어도 종합소득세 내야 되는 경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득세 부분에서는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라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투잡을 하기 전에도 어떻게 이 소득을 세금을 줄일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니까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